주택의 수요 단위는 가구입니다. 가구의 이동을 가지고도 집값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과거에도 변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어느 지역을 바라봐야 하는 지향점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가 찍어주는 부의 정점 작가 조영광입니다. 부동산 정책 뉴스 많이 보시죠? 그러면 이제 공급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소위 몇십만 가구 공급, 몇백만 가구 공급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주택의 수요 원소는 인구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수요의 단위는 가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통계만을 생각을 하자면요. 뭐 인구는 감소해. 뭐 이런 회색빛의 어떤 미래 일변도입니다. 그런데요. 가구는요. 이 인구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가구의 형태가 발생이 됩니다. 다양한 형형색색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가구의 형태에는요. 1인 가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가구도 있고요. 부부, 자녀 가구도 있습니다. 부부 가구에서도요. 연령대에 따라서 신혼부부가 있을 것이고요. 은퇴 가구가 있습니다. 부부, 자녀 가구 중에서도 1인 자녀 가구가 맞냐, 2인 자녀 가구가 맞냐에 따라서 선호되는 입지와 또 평면, 상품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시간에 계속해서 줄곧 어떤 시장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의 수요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몇 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매번 맞추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어느 지역에 얼마나 사람이 몰려있고 어느 인구가 살고 있고 어느 가구 형태가 집중되어 있느냐는 사실은 분석의 영역이고 노력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부동산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가구의 이동을 가지고도 집값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서울과 경기도의 순이동 추이입니다. 순이동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면요. 전입보다 전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이동 부호가 플러스면요. 전출보다 전입, 즉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순이동 부호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다. 경기도는 순이동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즉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느 특정 시점에 갑자기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다? 이거는 집값의 변곡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집값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요가 바로 서울의 전월세 수요입니다.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요. 차라리 여기 전월세보다는 경기도의 상급지로 이사 가야겠다. 이런 이동이 집값의 흐름을 추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인구가 갑자기 급증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도에 순전입하는 인구가 증가하겠죠. 서울과 인구의 순이동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칼코마니입니다. 누구나 아는 앞으로 인구는 감소한다. 누구나 아는 1인 가구가 대세다. 이런 것은 집값을 예측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어느 지역으로 어느 속도로 움직이느냐가 집값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집값을 가구와 부동산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가장 큰 미신이 바로 1인 가구가 대세다라는 미신입니다. 사실 인구가 감소한다. 1인 가구가 대세다. 이런 얘기는 2000년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20년도 더 된 오래된 미래인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초반에 이런 화두가 던져졌을 때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흥분합니다. 앞으로 1인 가구가 대세라고? 오피스텔을 갑자기 많이 짓기 시작합니다. 2000년 초반부터 물론 1인 가구가 증가하긴 했지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공급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지금 오피스텔의 불황은 뭐 정책적인 요인도 있지만 1인 가구 미신에 너무 급발진한 공급 과잉의 여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오피스텔의 시대는 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2020년에 오피스텔 시장이 아주 깊은 불황에 빠지자 오피스텔 공급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즉 지금 수급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면서 적정한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다시 소형 오피스텔의 시대가 올 것인데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소형 오피스텔 소요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1인 여성 가구주가 많은 지역 또는 SRT나 KTX 역세권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월세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의 주 수요층을 생각을 했을 때요. 1인 가구보다는요. 2, 3인 가구입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 1인 가구가 대세가 된다고 하면은 아파트 즉 25평, 34평이 주력일 것인데요. 1인 가구가 대세가 되니 25, 34평의 수요는 급감할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가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2명이 살아서 꼭 20평에 살고 3인 가구는 3명이 살아서 꼭 30평대 살까요?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 있으면요. 2인 가구라도요. 경제력에 따라서 34평 살기도 하고요. 3인 가구라도 20평 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아파트에 우리가 흔한
25, 34평 수요를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2인 가구, 3인 가구를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합쳐서 봐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은 통계청에서 추계한 가구 수별 비중입니다. 2040년, 50년까지 압도적으로 1인 가구보다 많은 것이 2, 3인 가구입니다. 2, 3인 가구가 아파트 25, 34의 주 수요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요층은 계속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저출산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자녀 가구가 감소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부부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부부 자녀 가구 중에서 급감하는 가구는요, 부부 플러스 2인 자녀 가구는 급감합니다. 다만 부부 플러스 1인 자녀 가구는요, 2030년 후반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학군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금쪽 같은 한 명의 아이 때문에 학군 수요가 계속 가고요. 부부 자녀 가구는 보통 9평, 34평에 살고는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따라가면서 1인당 주거 면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즉 34평에서 이 아이를 위한 수요인 35에서 39평, 즉 부부 자녀 가구는 통상적으로 학군지에 거주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 학군지에 있어서 35, 39평 자체가 희소성을 가지면서 높은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학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학군지에는 부부 자녀 가구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요, 주택을 소유한 부부 자녀 가구가 비중이 높은 곳은 서울에서 강남, 서초, 그리고 양천, 노원구입니다. 네, 학군지입니다. 서초구가 2027년까지 한강 라인을 주도한다면서 신축이 집중될 것입니다. 즉 서초구의 잠원동, 반포동의 학군 위상이 올라갈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학군의 위상은요, 단지 어떤 사설 학원수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설 학원수 추이를 보면요, 2016년부터 코로나 직후인 21년까지의 증감 추세를 보면요, 강남구 서초구의 사설 학원수는 코로나 거치고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노원구의 사설 학원수는 감소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강동구와 마포구의 사설 학원수가 코로나19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강동구, 마포구의 신축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이제 사설 학원들도 이런 신축의 수요력을 보고 그쪽으로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큰 파이는 여전히 양천, 노원이 크게 하겠지만 대규모 신축을 따라서 학군도 이동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학군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수도권에서 분당이 원탑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 자녀 가구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그 성장세를 보아했을 때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이 바로 동탄 2 신도시입니다. 동탄 2 신도시는 아무래도 신혼부부가 많다 보니 거기 자녀 가구, 부부 자녀 가구가 급증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아직까지는 학군의 그런 세력은 크진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감소의 시대, 저출산의 시대에서 아무리 유명 학원이라도요, 인구가 많냐 적으냐 이런 걸 투자의 영순위로 놓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탄 2 신도시 학군세를 우리가 유망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동탄 2 신도시의 그 시범단지에는 서울대 입시 성적을 내는 고등학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래 유망 학군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구 유형 중에서요,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유형은 2인 가구입니다. 2인 가구 중에서도요, 고령화의 영향으로 은퇴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노인의 개념을 생각함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노인을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앞으로의 노인은 과거의 노인보다 더 많이 배웠고 부유하고 건강합니다. 이런 세대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는데요. MIT의 에이징 랩의 교수인 조지프 코글린 교수는요, 이 액티브 시니어의 수요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단순히 많은 정도가 아니다. 바다에 숨겨져 있던 대륙 하나가 쑥 솟아오르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실로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런 액티브 시니어의 수요를 부동산의 어떤 정말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액티브 시니어의 대열에 들어갈 50대의 가구주의 주거 수요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서울에서 2016년 대비 50대 가구주가 급증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용산구, 그리고 성동, 성북구, 마포구, 서대문구입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요, 대학교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인구 10만 명당 문화 기본 시설 수가 서울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수렴하는 입지의 특성은
바로 활력 입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활력 입지는 도심에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상징적인 어떤 인프라는 바로 건대의 근처에 있는 더 클래식 100입니다. 더 클래식 100은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았을 때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판을 기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의 흐름이 엄청 낮다라는 것이죠. 물론 더 클래식 100이 부자들을 위한 타운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륙 하나가 솟아오를 만한 수요가 이제 등장을 했고, 결국에는 이거를 추종한 메스티지 수요가 이제 그것을 뒤따를 것입니다. 즉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이 시니어 타운은 정말 우리가 황금어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액티브 시니어의 주거 트렌드는 영어로 AIP라고 합니다. Aging in Place인데요. 즉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내가 살던 곳에서 그대로 건강하게 계속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 외곽에 요양병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강하고 더욱더 사회적 교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AIP, 즉 미국의 액티브 시니어 주거 트렌드가 고도화된 미국에서는요, 대학 연계형 은퇴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즉 대학과 연계해서 은퇴자들의 커뮤니티, 주거시설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학 입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학 연계형 입지라는 것은요, 세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 대학 병원이 있다고 하면요.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젊은 세대와 또 가르쳐 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있기 때문에. 세대 간 교류까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교 입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액티브 시니어 외에도 또 주거의 어떤 틈새,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는 수요는 또 있습니다. 바로 고소득 1인 여성 가구주입니다. 고소득 전문직 여성 가구주들의 비혼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독립적인 주거 수요가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여성 1인 가구보다 남성 1인 가구가 집을 소유한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특정 지역은요, 남성 1인 가구보다 여성 1인 가구가 집을 더 많이 소유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중구나 종로구, 서초구, 또 수도권에는 안양 동안구나 수원 영통구 같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법조 타운입니다. 로펌이나 이 법조 타운이 형성된 지역들의 여성 1인 가구주가 집을 소유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죠. 전문직이 몰려 있다 보니 이 법조 타운의 고급 레지던스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부동산의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할 테마가 될 인구에 대한 미신을 타파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몇 년도에 어떻게 된다, 몇 년도에 어떻게 상승하고 어디가 오를 거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수요의 펀더멘탈, 어느 지역에 얼만큼의 수요가 몰려있고 어느 정도의 공급이 될 것이며 얼마나 부자들이 몰려 살고 있다라는 데이터는 과거에도 변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수요의 아주 근본적인 지표입니다. 즉 이 지표들은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어느 지역을 바라봐야 하는 지향점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부동산에서 다른 사람과 달리 생각해서 기회를 선점하고 싶다, 데이터로 선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오늘 이 강의가 큰 그림을, 올바른 밑거름을 제공해주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